네, 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신기였습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는 채무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슬기로운 채무조정제도 활용 방안을 통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통해서 빚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를 우리가 신용사회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대출신용, 판매신용, 서비스신용을 합한 걸 말합니다. 대출신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용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고, 판매신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용을 근거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서비스신용은 현금 서비스나 아니면 카드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쌓이면 결국 내가 신용이 커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신용 등급이 높거나 신용 평점이 좋으신 분들이 신용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우리가 신용사회라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용이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큰 자산이다. 이제는 현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신용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코인 자산의 하락,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끌에 올인한 2030 내지는 4050, 5060, 6070 전 세대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통계를 보면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계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계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대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채는 포함이 안 되는 협약기관 금융기관의 채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회생하는 우리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무담보 채권은 5억, 그 다음에 담보채무는 10억까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 파산은 빚이 몇백억이건 몇천억이건 무제한으로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우리가 빚잔치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반드시 연체가 일정 기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과다 채무자나 파산 원인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수준을 보면은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만 감면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 금융기관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70%까지, 또 미상각채권, 금융기관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지 않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30%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이자와 원금이 감면되고, 개인 파산은 다 전액이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최장 10년, 개인워크아웃은 8년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변제기간이 좀 긴 게 특징이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통상 3년이고 개인회생은 청산 후 면책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빚잔치를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은 아무래도 모럴 해저드 때문에 쉽게 인가가 안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약에 사채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금융기관 채권만 있다 보면은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실제 사례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보시면 우리가 고소득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총 채무가 6천만 원, 월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소득이 낮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 회생이 유리하다. 개인 파산은 아무래도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왜 유리한지.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총 채무가 6천만 원인데 월 소득은 200입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나머지를 전부 다 소득을 가지고 갚아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우리가 1인 가구가 12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월 변제는 200에서 최저생계비 125를 빼면 75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내가 2,700만 원을 갚게 됩니다. 원래 내가 갚아야 될 빚은 6천이었는데 2,700을 갚으니까 3,300만 원을 내가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3년간 매월 75만 원씩 변제해서 3,300만 원을 탕감받으니까 저소득자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소득자가 개인 회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워크아웃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6천만 원에서 월 소득 200만 원인데 총 변제할 금액은 채무에다가 이자 뭐 한 240만 원 추가가 됐다면 6,240이 됩니다. 그럼 6,240만 원을 96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65만 원이 됩니다. 아까는 75만 원씩 갚았는데 65만 원씩 갚게 되는데 이것은 무려 8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갚게 되면은 총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6,240이 되니까 내가 8년 동안 탕감받는 게 하나도 없고 결국은 굉장히 빚잔치를 오래 하게 되는, 그래서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 회생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소득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득자는 총 채무가 1억 2천입니다. 월소득이 450만 원. 물론 450만 원이 고소득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소득자 200만 원보다는 많은 소득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 내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450만 원은 그래도 약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개인 회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 채무 1억 2천인데 월소득이 450이죠. 아까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최저생계비만 빼고 전부 다 빚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325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1억 1,700을 갚게 됩니다. 내가 원래 갚아야 될 것은 1억 2천인데 1억 1,700을 갚았으니까 나는 300만 원 결국 탕감받습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은 450 받지만 125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300만 원 탕감받을까 굉장히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사람이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총 변제할 금액이 1억 2천에다가 이자가 한 960만 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억 2,960만 원을 96개월로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135만 원, 450만 원에서 135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생활을 31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서 빚을 쭉 갚아나가니까 실제로 탕감받는 건 없지만 8년에 걸쳐서 길게 상환하면서 충분히 가늘고 길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유리하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산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나의 상황에 맞게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선택을 할 때 꿀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만약에 사채가 있으면 절대 개인 워크아웃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채 있으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내가 연체가 없다. 연체가 없으면 개인 워크아웃은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30일 이상이 아니면 최소 30일 이상 있어야 되는데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연체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원리금을 탕감받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개인 회생이나 이런 걸 하면 되지만 원리금 탕감을 원칙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짧은 변제를 원한다. 짧은 변제를 원하면 개인 회생을 선택해야지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내가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완전히 빚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 절차를 보면은 개인 파산은 먼저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 신청하고 면책 신청할 때 서류를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서 파산 선고와 동시 폐지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 폐지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빚잔치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리를 합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면책을 결정할지 면책을 안 될지 결정합니다. 만약에 면책이 결정되면은 이 사람은 복권이 돼서 앞으로 신용사회에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면책이 불허가 되면은 파산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개인 파산할 때는 면책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가 되면은 더 이상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면책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빚잔치를 해야 되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심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은 내가 파산을 이제 하게 되면 내 재산을 내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이 돼서 법원에서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선임해서 채권자 집회를 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각각의 자기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똑같이 심리를 통해서 면책이 결정되면 복권이 되지만 면책이 안 되면 파산자로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자가 되면은 세 가지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수나 이런 공직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처분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한번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절차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파산 선고를 하는데 비용이 보통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 같은 경우에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합니다. 아무래도 200~300만 원,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내가 빚잔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비용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우리가 파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상을 지원해주는 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대다수의 비용을 면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빚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커다란 암덩어리와 같다. 결국은 내가 부채는 갚는 날까지 내가 짊어져야 될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주 밝은 2023년 하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